네, 조금 전 영상에서 증언을 한 인물,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에 투입이 됐던 707 특임대와 1공수 여단을 총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국방위원이죠.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 상황을 모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양심 고백과 같은 영상이었는데 글쎄요,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 영상에 나와 있던 멘트들, 본인이 했던 이 이야기들을 국회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제 앞서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가 열렸죠. 근데 예. 그때 야당 의원들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여당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반대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직접 특전사령부를 가서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현장에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던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양심 고백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인데요. 예. 임무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걸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각각 국회의사당, 선관위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임무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증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각각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해라라는 임무가 지침이 내려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예. 김용현 장관이 직접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에 자신의 부하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항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이 임무를 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시가 있었으나 예.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항명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관위나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설을 일단 확보하고 안에 있는 장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안에 여론조사 꽃이나 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 관련된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와 여론조사 관련된 기관인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선관위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쪽 이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 투입하라는 임무가 있었다. 이게 이제 뭐 관련 내부 증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라고 지시했는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에 있는 장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확보까지는 아니지만 바깥으로 통제. 나가지 예. 못하도록 통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 곽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 그렇죠. 실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본인이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그 공포탄, 테이저건도 쏘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고 예.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주의해서 작전하라고 지시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저격수도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이 저격수 하나, 부분은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격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궤가 이제 707 부대가 이동할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네.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 중이냐라고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엄군의 동선을 대통령이 중간에 직접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증언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떻게 이 임무들을 지시를 받았는지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20분 전쯤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이러한 진술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곽 특전 사령관 본인이 직접 국방위에서 불러주신다면 본인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국방위가 열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홍장훈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정보위가 열리면 이야기하겠다고 곽 특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신성범 정보위원장실도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요. 예. 정보위와 국방위가 추가로 더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까. 향후 상임위를 통해서 추가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